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의 사다리가 돼줄 남자, 부사남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종목 추천보단 기법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알트코인 장들이 물론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같은 차트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만 알고 당신들은 모르는, 아니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당신들만 몰랐던 기법 영상, 오늘 기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가장 간단한 비트코인 차트고요. 업비트 기준입니다. 차트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차트를 갖다 놓든 상관없는데 가장 대장주가 되는 비트코인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보조지표 사용하시는 분들 방송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반대로 가끔 보면 보조지표를 사용 안 하는데 혼자 차트에다 끄적 뭐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보조지표 매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지표 활용표를 사용해서 CCI가 됐든 RSI가 됐든 아니면 EMA, 이동평균선이죠.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를 이렇게 추가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반대로 이런 보조지표 없이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추세라고 말을 하죠. 추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엄청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닿았다, 뭐 여기를 뚫었다, 여기 하락 돌파했다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작동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작동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수평 지지 저항선입니다. 수평 지지 저항선이 뭐냐? 그냥 가로, 이 수평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평선을 막 긋는 거에 아닙니다. 절대 막 긋지 않아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차트는 파동처럼 움직이죠, 파동. 물결이 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물결 꼭다리들이 좀 많이 걸쳐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그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요런 식, 혹은 이쯤 라인이죠. 요런 식으로. 좀 최근 걸로 보자면, 이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뭐냐? 물론 정확한 기준은 사람마다, 즉, 트레이더들마다 다릅니다. 허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이런 차트 파동이 나왔을 때 말 그대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 이렇게 파동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지점들이 가장 많이 생긴 곳을 그어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수철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맞고 튕기고 다시 뚫으려고 시도하다 맞고 튕기고 한번 뚫고 위에서 아래로 다시 하락하려다 맞고 튀어 올라가고 맞고 튀어, 여기도 보면 맞고 튀어 올라간 흔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장 꼬다리들, 이런 부분들을 잇는 건데요. 이게 바로 힘의 세기입니다. 힘의 세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어떤 매물을 거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매물대에서 튕겼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갈 때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많이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많이 내려가요. 이 얘기가 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물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혹은 모두가 익절인 구간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판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여기 물리는 구간이 많겠죠. 자,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 봅시다. 옛날에 한참 옛날 가격이 한참 많이 올랐을 시절 쭉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튕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아래로 튕겼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손절을 했다 혹은 익절을 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도중에 튕기는 애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많이 구매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매력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보다 해당 선이 밑에 있을 땐 지지선이 되고요. 반대로 올라갈 땐 맞고 튕겨서 다시 내려가죠. 즉 저항선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수평 지지 저항선이라 부릅니다. 수평 지지 저항선. 그건 가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격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의 차이지 사실상은 이제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다는 말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런 봉들 보았을 때 전 봉 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봉 꼬리 같은 경우엔 언제든지 가격을 올리고 다시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허나 봉에 마감을 했다는 건 그 가격을 유지하고 거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여 이런 선들을 그을 때도 꼬리 기준이 아닌 봉 마감 기준으로 봉 마감이 가장 많이 된 라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제가 작게 보고 그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 봉중 혹은 봉 꼬리에 있는 게 아닌 이렇게 위로 더 올려서 봉 마감 부분 올려놓으신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자, 이 선은 뭐냐? 바로 추세를 알려주는 추세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해당 차트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점과 다음 저점을 이어서 그려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락인 경우엔 고점과 고점을 이어줍니다. 고점과 고점.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보실까요? 차트가 이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었을 때 이게 바로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은 자, 쭉 흘러가게 되다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지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더 흘러가다가 한 번 더 지지 나오고요. 여기서 하락하게 되는데 이걸 하락 돌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리테스팅 뚫고 나서 해당 부분을 리터치하는 리테스팅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세가 전환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일 때 볼까요? 자, 하락일 때 쭉 흘러가다가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하락 추세선을 긋게 되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 점점 추세의 선과 가까워지죠. 가격은 횡보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뚫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테스팅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작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법들은 절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예상할 수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런 상승 추세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가격 아무 데서나 매수 잡기 힘들죠. 자, 이 정도 왔을 때 무턱대고 여기서 혹은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잡기 힘들게 됩니다. 그럼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추세선에서 닿았을 때 한번 잡아보겠다. 요런 식으로 요날 한번 잡고요. 쭉 가다가 요날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죠. 반대로 익절 혹은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이 뚫린 날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즉, 이 추세선을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될 시 요 가격에서 잡았을 거고요. 이 가격에서 리테스팅 하면서 저는 익절을 진행했을 거예요. 자,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락 추세일 땐 반대입니다. 물론 매도가 있다면 공매도라고 하죠. 차익 공매도 혹은 그냥 공매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물 시장을 저희 다루다 보니 매도가 있다면 요 라인 부분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물의 경우엔 그게 안 되니 이걸 상승 돌파하고 리테스팅이 왔을 때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 그럼 반대로 얘의 익절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을 한번 더 그릴 수 있는 거죠.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팅 할 때 이쯤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다시 그렸을 때 저희는 이 추세선이 뚫릴 때 다시 익절을 볼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게 되신다면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해지고요. 자, 추세. 너무 어렵다, 추세. 왜냐? 언제 봉이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이런 웅덩이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난 이걸 계속 보면서 기다려야 되나 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린 게 수평 지지 저항선이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 수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리테스팅 했을 때 매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타겟가는 뭐 다음 수평 지지 저항선, 다음 저항선이겠죠. 이 라인쯤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뚫고 매물대 쌓였을 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실 저희는 선행적인 이미 나왔던 차트를 보고 그걸 토대로 예측하는, 예지하는이 아니고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언제든 자기만의 기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단 그 기준이 있다면 기준대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